안녕하십니까. 대구 안국미래 컨설팅의 이영섭입니다. 그동안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19대 대통령 선거 성시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2015년부터 포스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운 점이 발견되었는 건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몰 데이터를 이용한 19대 대통령 선거 예측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했고 그것을 축약한 것이 바로 카드뉴스 통계로 본 19대 대통령 성시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역사상 왕은 목, 금, 토, 시, 성이었다.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랬고, 두 번째로 정부 수립 대통령은 목, 금, 토, 시, 성이었다. 세 번째,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목, 금, 시, 성이었다. 네 번째, 국민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 중 안경을 쓰고 당선된 적은 없다. 여기 좀 이슈가 돼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건국 이후 약 30년 간격으로 목, 금, 시성이 번갈아 통치했다. 단 가덕이에는 토시성이 통치했다. 윤교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그 예로 들었고, 여섯 번째, 1987년 직선제 이후에 보수와 진보 세력이 10년간 번갈아 통치하였다. 이것도 법적으로 성립됐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2008년 이후 2037년까지 30년간 목성 기운이 왕성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번 보입시다. 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여기 다섯 번째, 건국 이후 약 30년간으로 간격으로 목시, 금시, 성시가 번갈아 통치했다. 단 가덕이에는 토시성이 통치했다.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거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건국 이후 30년 간격으로 목시, 금시 대통령이 번갈아 통치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단 가덕이에는 모든 성씨가 통치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기를 가덕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습니다. 자, 왜 가덕이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에게 물려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9 의거로 인해 가지고 4.19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물러나고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 다음에 2016년 촛불 집회에 의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었다. 비정상적이죠. 불명예 퇴임한 겁니다. 불명예 퇴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두 사례로 1960년 해가지고 61년 할 때까지 윤보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인해 가지고 퇴임을 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최규하 대통령 들어섰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두 번 다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것을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비정상적인 건 같습니다.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 두 개를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모든 예측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불명예 퇴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국가의 가정으로 비교했을 때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머니라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들을 비추어 보자.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요즘 국정교과서 논란 이제 종식은 됐지만 왜 역사를 배우느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거를 또 계승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때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잘 하시면은 이런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맞을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왜 듣습니까? 일기예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 산행을 간다, 놀러 간다 그럴 때 우리 뭐 봅니까?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그때 비예보가 있으면은 안 간다든지, 아니면은 우위를 준비해가지고 간다든지, 그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다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들 집에 찾아오는 한국 미래 컨설팅에 찾아오는 분들 왜 옵니까?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좋을 때는 이런 점을 발전시키면 되고, 나쁠 때는 어떤 것을 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교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그때 율곡 이 선생이 뭐 했습니까? 10만 양명선을 주장했는데 그게 묵살되고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기에서 뭘 했어요? 전라 수군 통제상강 하면서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하면은 이런 나쁜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보면은 뭔가 하면, 약 30년 주기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이건 또 맞았어요. 예측을 했는데 맞았어요. 자, 임수밀란 1862년 일어나가지고 32년 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죠. 35년 후에 강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31년 후에 4.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27년 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후에 29년 만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언제 올렸는가 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6월 23일 올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기도 똑같은 설명으로 우리 역사는 반복된다. 아픈 역사는 반복된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고종부터 추정되는 것까지 또 내려가 30년 주기로 했고, 임술, 동학, 강주, 4.19, 6월 항쟁,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30년 간격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불행하게도 맞았죠. 그러면 동영상으로는 또 어디 올려놨는가? 동영상으로는 자, 역사는 반복된다 해가지고 2016년 8월 22일 날 올렸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소리 없는 영상입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잘 안 봐요. 이때가 나형욱
서기관 개돼지 발언할 때입니다. 자, 주 원인은 몇 도? 이거는 뭐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보시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말 수가 있다. 불명예 퇴임한 대통령은 뭡니까? 목자성씨였다. 공교롭게도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그리고 이시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이후에 변화, 이 두 분이었지만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가능성이 있으면 대비를 하면 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쭉 훑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시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 그 역사, 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보면 아실 거란 말이라.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저는 대충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알기로는 역시 뭔가 하면은 이것도 한번 자 민주당 정부가 4.19 혁명에 따른 다양한 개혁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신파, 구파의 타벌 싸움. 그게 뭔가 하면은, 4.19에 발포했던 경찰관, 관련된 경찰관을 4,500명을 내보내고 다시 뽑는 과정에서 이 자리싸움, 결국 자리싸움에 의해 가지고 싸움하다가 정책적 실패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5.16이라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민주당이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는 얘기가 있죠. 뭔 얘기면 가족 병력이 있으면 그게 다시 유전될 수 있다. 보통 뭡니까?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 그러죠. 가족 병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있으면 자녀들이 유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 항상 주의를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다 그러면은 그거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하면 되는 거라. 음식 조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다. 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왜 원인이 뭐였는가 그건 당에서 다 파악을 하고 백서를 가지고 있지 싶어요. 그걸 한번 훑어보면은 잘 알 수 있다. 모든 게 가만사적이죠.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그동안 어땠는가? 대통령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엄마의 역할은 국회의원이 했는데, 여기서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땠는가 하면은 우리 70년, 80년대 그랬잖아요. 뭐 어떤가 하면은 아빠는 돈 벌러 직장 나가고 엄마는 가정 살림했고, 그걸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직장 나가고 일하러 다니면은 엄마는 가정을 지키면서 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국회 지키지 않고 국회 본회의 하면 텅텅 비있고, 상임위원회 텅텅 비있고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가정은 안 지키고 뭐 했는가 하면은 이 엄마라는 사람들이 전부 장에 가가지고 옆에 카베레 가가지고 놀든지 아니면 친구들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든지 계속 이랬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 아버지가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직장 나가가지고 중요한 손님, 뭐 자영을 하든 뭐 하든 중요한 손님 만나기 위해 가지고
뭐냐, 그 옷을 양복을 다려 놓으라 그러면은 안 다려 놓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춤추러 댕기고, 또 그리고 고스톱으로 댕기고 시장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죠. 어제 각 당 원내대표를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내년 6월 선거 이전까지 개헌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르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그동안 역사를 봤다 그러면 이렇게 던져놨는데, 양복다리라고 했는데, 양복다리는 그동안 했는 행태로 봐가지고 양복 안 다릴 것 같아요. 와이셔츠도 안 달아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개헌이란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국회 개혁 해야 되고 이 엄마 개혁해야 되거든요.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는 왜 되는가? 아버지가 개헌안 만드는 게 맞다. 정부 안으로 개헌하는 게 맞다. 아무리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재벌 개혁하고 한다 손치더라도 이 300명에 달하는 이 엄마 집단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모든 게 양복 안 달아놓으면은 돈 못 벌잖아. 못 벌면 아들 굶어 죽게. 지금 굶어 죽게 생기잖아요. 지금 하는 행태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이번 개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주는가? 아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 차일 피해를 모르다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에 전례로 와가지고. 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시민단체라든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부안을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하다. 이 사람들을 하도록 한번 맡겨놓고 2개의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검찰 개혁하고 재벌 개혁하고 모든 거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뭔가 하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우리 나영이 얘기했던 99%는 그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벌 개혁 중요한데 하면서 뭘 했으면 좋은가 하면은,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에는 뭔가 하면 우리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지에서는 배추값이 100원 하는데 유통관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오는, 예를 들어 3,000원 한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개혁해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거 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잖아요. 라면값 수시로 올라가고, 더 웃긴 거 닭도 마찬가지예요. 닭 같은 거, 이런 거 서민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평론가도 아닌데 주절주절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하시고 있어요. 그동안 역대 정부 내에서 하지 않았던 그 권위의식을 탈피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참 보기가 좋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연출이다 그래요. 연출을 했든 쇼가 됐든 전 정부에서 안 해가지고, 그게 당연한데 안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함으로써 체감하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하만사성 좀 해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두운 말투로 또 못생긴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